최근에 독해력 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독해력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어떤 지점까지 가는 비유인데요. 가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운전해서 갈 차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운전 실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차나 운전 실력이 좋더라도 가기가 좀 힘들죠. 근데 길은 좋은데 차가 나빠서 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길이 좋고 차가 좋지만 운전이 완전히 초보라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가 안 좋은데 다른 차 성능이 좋아서 험한 길일지라도 잘 갈 수 있다든지, 운전 실력이 너무 좋아서 보통 사람은 차나 또는 길이 갖고 있는 조건을 해서 제약을 받지만, 뛰어난 운전 실력과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즉 인지 능력과 읽기 능력, 디코딩, 그러니까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언어로 이제 마음속에서 바꾸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글 읽기 전략, 이건 이제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인지 능력과 읽기 능력, 그리고 이해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는 검사가 보통 6가지가 되는데요. 독해력 검사에서 어떤 분은 인지 능력 또는 주의력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글 읽기의 전반적인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거냐? 말하자면 이가 다 빠졌는데 잇몸을 단련시켜서 버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지 능력이 좋지 않아서 주의력이 좋지 않으면 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글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집중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어떤 사고를 해내는 거지만, 실제로 글 읽기에서는 이렇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노력을 가져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된 이제 사고, 즉 어떤 글을 보고 단어를 보고서 거기에 반응하듯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숙달되어 있느냐가 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디코딩이라든지 또는 주의력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 그렇다면 아마 이러이러한 내용일 거야 라고 추론하거나 추측하거나, 또 이제 그런 내용들과 또 다른 내용들을 결합해서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짜는 이런 능력들이 좋아서 본인은 실제로 그 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은 약간 덜하지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일 수 있어. 그리고 또 저런 내용일 거야.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은 또 좋아서 잘 견디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또는 어렸을 때 환경에 의해서나 또는 아무래도 어떤 유전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그 경험들,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낸 것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 계셨거나, 또는 그것도 어떤 우연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본인이 채택을 해서 그렇게 가졌던 핸디캡과 같은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과거를 이렇게 지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점이 굉장히 안 좋지만 독해력이 괜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는 출발점이 굉장히 좋지만 본인이 좀 한쪽에 치우친 독서를 했다든지, 아니면 글을 읽을 때 바르게 읽는 쪽이 아니라 좀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든지, 글을 읽을 때 거기서 그냥 어떤 몇 개의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읽기 전략이라는 게 별로 그 사람에게 터득이 되지 않은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나쁘지만 좋은 현재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좋은데 자기가 그렇게 가꾸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독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모국어를 읽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나빴을까라고 이렇게 좀 탄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현재의 어떤 독해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다. 좀 그러니까 운이 좋았거나 운이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위로를 드리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거나 나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그 운을 극복하거나 그 운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해 나간다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조금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이자 능력이니까 이것들을 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필요한 만큼 성장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발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날개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잘 노력하면 됩니다. 아마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 방향성이 없고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뭐 책을 마냥 읽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던져주면서, 하지만 단순한 방법을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딱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조금 비과학적인 말들은 피하시고, 정확하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읽고 있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독서 향상, 독해력 향상 그 과정을 밟아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걸려서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독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당장 수능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1년 뒤에 있을 공무원 시험, 그리고 리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자신의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사실에 근거해서 파악하시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거나 또는 자신의 그런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잘 여러분이 좋은 길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자신의 노력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